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다양한 한국 매체에서 독일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환경 ESG라는 월간지에서 독일과 유럽의 기후, 환경, 에너지 이슈를 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부르크 수소 프로젝트 기사를 쓴 인연으로 이렇게 발표까지 하게 됐는데요. 제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목할 만한 독일의 그린 수소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입니다. 지난해 독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 수소 전략에 대해서 전략을 살펴보고 독일이 어떤 비전과 목표를 세웠는지 보고요. 그린 수소 프로젝트의 대표 사례로 함부르크 무어부르크 발전소의 그린 수소 허브, 그리고 그린 수소 운송 프로젝트인 Get H2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린 수소 기술 발전을 위해서 독일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선도 연구 개발 프로젝트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Wir wollen bei Wasserstofftechnologie Nummer 1 in der Welt werden. 수소 기술에 있어서 1등이 되겠다. 지난 5월에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한 말인데요. 독일이 최근 수소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세계 1등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 살면서 독일 정부가 어떤 정책이나 비전을 발표할 때 세계 1등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나치 역사로 독일은 세계 최고 1등이라는 수식어를 잘 안 붙이거든요. 그만큼 이 수소 분야에 있어서 독일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야심찬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단어는 수소 기술입니다. 여러 수소 분야 중에서도 기술에 방점을 찍었고요. 그만큼 독일 수소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독일은 지난해 6월 국가 수소 전략을 발표합니다. 당초 발표 예정일보다 6개월이나 늦게 발표가 됐는데요. 청색 수소나 블루 수소 사용과 그 허용 범위에 대해서 부처 간의 이견이 상당히 많았다고 전해지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린 수소만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소다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국가 수소 전략은 발표 뒤에 한국에도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묘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주요 정책의 목표는 앞서 알트마이어 장관의 말처럼 수소 기술 발전과 그 기술 수출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되는 것이고요. 네, 물론 수전의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 개발, 수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수소 시장 확대를 위해 70억 유로, 글로벌 수소 파트너십을 위해서 20억 유로를 추가로 투입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기존의 수소 예산이 따로 있는 것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책정된 경기 부양책 예산에서 추가된 예산입니다. 내용적으로는 2030년까지 그린 수소 생산 설비를 총 5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독일도 현재 자국의 수소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EU 차원의 수소 시장, 그리고 EU 외 국가에서 그린 수소를 수입해오는 파트너십도 주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발전, 인프라, 모빌리티, 운송 등 분야별로 38가지 세부 전략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네, 이러한 국가 수소 전략을 바탕으로 최근 주요 수소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독일 연방정부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원할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발전, 인프라, 산업 활용, 모빌리티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눠서 총 62개 프로젝트가 선정됐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합쳐서 80유로를 지원하고요. 민간 투자로 200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 중에서는 경제부와 교통부가 나섰는데요. 경제부는 총 50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그중에 그린 수소 발전소 구축, 그리고 수소 운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구축 사업 등이 있습니다. 연방교통부는 모빌리티 분야 프로젝트 중심으로 선정을 했고요. 연료 전지 시스템과 수소 충전소 인프라, 수소차 개발, 이렇게 육로 교통뿐만 아니라 함부르크 항공 그리고 해운 물류 프로젝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62개 프로젝트 중에서는 지역 간 혹은 국가 간 연결이 가능한 프로젝트는 EU 사업에 선정돼서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독일 전역으로 골고루 프로젝트가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북해, 그리고 발트해, 해상풍력 발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접 지역의 프로젝트가 많고요. 라이프치히를 중심으로 한 구동독 지역, 그리고 서유럽과의 연결이 가능한 서독일 지역의 그린 수소 프로젝트가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바스프, 아르셀로미탈, 다임러, 그리고 BMW 등 여러 주요 산업 기업들의 개별 프로젝트도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함부르크인데요. 이 함부르크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그린 수소 허브, 그리고 링엔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Get H2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부르크 그린 수소 허브입니다. 함부르크는 북부 독일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무어부르크 발전소가 기점이 될 예정인데요. 이 무어부르크 화력 발전소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고요. 보시다시피 항만과 인접하고 있어서 수출입 터미널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무어부르크 발전소는 스웨덴 에너지 기업인 바텐파리 인수에 2015년부터 화력 발전소로 운영됐습니다. 2016년에 처음 승인을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많이 빚다가 거의 9년 만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독일의 탈탄소 정책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가동을 중단했고요. 지난 7월에는 완전히 영구 폐쇄되었습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 운영이 되었는데요. 이 무어부르크 발전소는 4년 뒤, 그러니까 2025년까지 그린 수소 발전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초기 100메가와트급 출력이고요. 계획대로 설립되면 유럽 최대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무어부르크 발전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북해의 해상 풍력을 가까이 사용할 수 있고 항만에 붙어 있어 바로 수출입 터미널로 이용이 가능한 점, 그리고 주변 산업단지와 함부르크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함부르크는 이 무어부르크를 기점으로 그린 수소 허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 화석 발전소가 그린 수소 생태계의 출발점으로 완전한 시스템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네, 함부르크 그린 수소 허브의 청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가 현재 무어부르크 발전소 자리가 되겠죠. 네, 북해 해상 풍력 그리고 육상 풍력과 태양력의 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요. 이 생산된 그린 수소는 함부르크의 산업, 대형 물류, 대중교통까지 도시 인프라 기반으로 활용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은 지역 난방으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활용까지 함부르크에서 전반적인 그린 수소의 밸류 체인을 모두 조망할 수 있습니다. 함부르크 그린 수소 허브는 총 4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요. 바텐팔, 쉘, 미쓰비시 중공업, 그리고 함부르크 난방공사입니다. 바텐팔은 현재 무어부르크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죠. 네, 그린 수소 이제 수선의 발전소를 소유하고 운영할 주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 쉘은 그린 수소 허브가 오픈되면 그린 수소의 운송과 그리고 고객 영업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수소 생산 기술을 담당하는데요. 유지 보수, 서비스, 디지털 최적화 등 기술 분야에서 협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함부르크 지역 난방공사로 발전소 폐열을 이용한 지역 난방을 하고 동시에 함부르크 주정부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함부르크 프로젝트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지난 4월에 이 그린 수소 허브를 중심으로 한 단계 더 확장된 수소 프로젝트 연합이 탄생했습니다.
이 그린 수소 허브에 참여하는 4개 기업 이외에 함부르크 주요 분야의 기업 8곳이 합쳐서 총 9개의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 기업을 보시면 에어버스 그리고 아르셀로미탈 등 대형 기업들이 있고요. 또 함부르크 항만청, 함부르크 항만물류, 그리고 이제 해상 경제 관련한 기업들이 있고요. 함부르크 가스공사, 함부르크 청소공사 이런 공기업들도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기업 2개를 제외한 다른 모든 프로젝트가 이번에 연방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따라서 EU 자금 지원도 상당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모두 그린 수소 허브에서 생산한 그린 수소를 가스 공급망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요. 기업들은 자사 포트폴리오에서 모두 수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됩니다. 함부르크 도심 내뿐만 아니라 이렇게 항만이나 항공을 통해서 EU 연결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주요 수소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이거 외에도 좀 대부분 비슷한 청사진을 찾을 수 있는데요. 어떤 분야, 어떤 지역 이렇게 나눠서 특성화하는 것보다 발전, 저장, 운송, 활용 등 지역 전체의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한 분야, 한 기업, 단기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시 전체의 인프라를 전환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프로젝트는 이제 서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Get H2 이니셔티브입니다. Get H2의 목적은 한 도시를 넘어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여러 지역을 서로 연결하고 전국적인 수소 운송 그리고 접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가스 운송 네트워크, 저장 설비를 이용해서 수소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된 굵은 선들이 현재 이미 구축되어 있는 가스 운송망입니다. 여기에 점선은 새로 구축이 가능한 노선이고요. 독일 전역을 넘어서 이렇게 인접국까지 연결되는 그런 아주 장기적이고 범유럽적인 프로젝트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 프로젝트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현재는 여기 서독일 지역 링헨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Get H2 Nucleus입니다. RWE가 여기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현재 해체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지에 그린 수소 발전소가 세워지고 여기서 나오는 그린 수소는 니더작센주뿐만 아니라 노르트라인 베스팔렌주까지 연결해서 두 지역을 이미 시작부터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고요. 인접해 있는 BP 정유공장, 그리고 루어 정유공장, 에보닉 화학단지까지 이제 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1차적인 목표이고요. 2025년이 되면 파이프라인을 더 연장해서 네덜란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다시 독일 전역으로, 2030년에는 더 확장되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독일 전역으로 확장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독일 연방정부가 선정한 62개 사업 중에 6개 사업이 이 Get H2 이니셔티브 안에 포함된 사업이고요. 그만큼 국가적 프로젝트면서도 동유럽, 남유럽, 그런 서유럽, EU 범EU의 수소 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정부가 현재 중점적으로 지원을 시작한 그린 수소 관련 기술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독일은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그 기술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연방교육부가 올 초에 공모전을 통해서 수소 분야의 핵심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총 3가지이고요. 네, 먼저 H2 기가인데요. 전해조의 대량 생산 기술입니다. 현재 상용화된 전해조는 제작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높기 때문에 그린 수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장소에 따라서 모듈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견고하고 대용량의 전해조 생산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예, 현재 기존의 전해조 제조업체를 포함해서 연구기관과 대학 등 100개 이상 파트너가 참여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지난 8월 말에 막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H2마레인데요. 해상풍력 에너지를 육지로 가져오지 않고 해상에서 바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시멘스 에너지 주관으로 30여 개 파트너가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린 수소 운송 솔루션인데요. 독일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그린 수소 수입을 위한 파트너십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비해서 아직 수소 운송에 대한 표준 그리고 안전 규정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수소의 단거리, 중장거리 운송을 위한 기술, 그리고 운송 표준과 안전 규정, 규범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독일 정부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2025년까지 총 7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첫 번째 테마 이외에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고요. 이제 프로젝트 파트너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제 한국 기업이나 연구, 산학 기관들 중에서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네, 이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이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관련해서 추가 취재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